안녕하세요. 도비코인의 도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의 산업화인데요. 현재 블록체인 ETF ARKF는 고점에서 20%가 빠진 상태고 블록체인의 필수 게이트인 이더리움도 고점에서 40%가 빠진 상태죠. 가격만 보면 블록체인은 끝이 난 것 같지만 블록체인의 거래량은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무려 건당 수수료가 86%나 감소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비용이 저렴해진 것이죠. 그리고 비용이 저렴해진 만큼 블록체인 산업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버블과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 거래량이 3배가 증가를 했고 블록체인으로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이 8배나 늘어났습니다. 감소한 비용에 비해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비용은 감소했지만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총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즉 블록체인의 산업 규모가 커진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빅테크 클라우드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도 서버 비용을 낮추고 대신 전 세계의 모든 서버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독점할 수 있게 해줬죠. 블록체인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고 토큰 홀더들은 수익을 나누어 받는 주주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는 마이너스 86%로 현재 저렴해지고 있고 수수료가 저렴해지니 산업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버블 때보다 비용은 80%가 저렴해졌지만 오히려 이익은 50%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블록체인의 주가는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아직은 긴축을 하고 있어 유동성이 감소되었고 재무부가 TGA 잔고를 채우면서 그나마 있던 유동성도 다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은 현재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블록체인 수요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은 블록체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도지코인 레버리지 수수료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이고 블록체인이 실제로 효율을 주는 성숙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블록체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자본의 효율화 그리고 통화 속도의 상승인데요.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금융 거래망이고 AI 에이전트도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자동화 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언어를 쓰죠. AI 에이전트 안에서 블록체인 금융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는 곧 같은 돈,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는 예전 코로나 버블 때처럼 쉽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할 거고 본원통화 M0가 천천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즉 돈을 풀긴 풀 거지만 버블을 고려해 느리게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뜻하는 광의통화 M2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법정화폐는 굉장히 느리죠. 통화 속도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빠르고 통화 속도가 50에서 140까지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커질수록 M0가 아주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M2는 그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될 거예요. 즉 연준이 버블을 고려해 양적 완화를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한다고 해도 블록체인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는 건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부채를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채는 채권으로 발행이 되지만 이 채권의 수요가 없으면 부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채권을 무조건 사야 하죠. 그게 바로 채권을 1대1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니어스 법안의 정체입니다. 블록체인의 수요와 미국 채권의 수요를 엮어버린 건데요.
그리고 벌써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3,170억 달러고 미국 채권 보유 순위 8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베센트는 부채를 더 찍어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하죠. 트럼프가 원하는 완화 정책의 구조는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서 미국의 채권 수요를 높이고 그 돈으로 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또한 블록체인의 정의는 금융산업입니다. 테더와 이더리움을 하나의 금융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JP모건과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들은 이미 달러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고 편리한 거래를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해왔고 그걸로 전 세계의 금융거래를 장악해 왔었습니다. 1971년 머니마켓 펀드 MMF를 시작으로 신용카드와 모기지 증권 그리고 S&P 500 선물과 1989년 출시한 ETF로 정점을 찍었었죠. 테더의 현재 시총은 JP모건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시총은 중국 인민은행보다 높은 4등이죠. 하지만 테더 직원은 고작 150명이고 JP모건은 직원이 3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달러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때문에 월가와 같은 원리, 같은 상품을 내지만 기업이 사람이 아닌 코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죠. 그러니 똑같은 금융업 비슷한 시총임에도 인당 생산성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가는 그래서 현재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머니마켓 펀드부터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있어요. 더 빠른 거래, 더 저렴한 거래,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월가는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유동성 환경도 현재 완화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블의 정점일 때 뛰어들면 늦죠. 아직은 버블의 초입이고 이때 용기 내는 자만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지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86K 가격 구간에 와 있는데 지금 채널의 하단을 뚫고 살짝 내려갔었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하단에 닿아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이 74K 구간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74K 구간을 찍고 불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간은 롱도 숏도 탈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채널 하단에 이렇게 캔들이 닿아 있는 상황에서 닿았으니까 약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채널 위쪽을 뚫고 차트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숏을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굳이 포지션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차트가 이 채널 안에서 약반등이 나와서 올라가 준다라고 해도 지금 채널의 상단을 막고 저항이 걸릴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숏을 보기는 또 애매한 자리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숏보다는 롱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74K 구간,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시간 봉으로 잠깐 볼 건데 지금 제가 74K 구간을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자리예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109K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희열에 넘쳤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40일 동안 조정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매도하고 도망을 쳤었는데 이 하단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었던 라인이 바로 이 74K 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지지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하단 구간 80K 구간을 RSI를 확인을 해보시면 과매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차트가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금액은 빠지는데
RSI는 올라가면서 오히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고, 동시에 이 74K 구간은 공통 매물대 반등 구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74K부터 50K 구간을 보시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고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미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하방을 뚫고 한 방에 저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차트가 설사 비트코인이 나락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내려갈 자리지 일자로 그냥 매물대를 다 뚫으면서 내려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107K 라인인 건데, 이 107K 라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잠깐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번에 하락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추세가 바로 이 107K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이 74K 구간을 찍고 107K 라인까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커져요.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노 레버리지로 현재 30%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 얘기는 선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10배 기준 기대 수익 값이 300%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107K 구간을 넘느냐 못 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차트가 이 107K 구간을 넘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매물대도 다 소화를 하고 117K 구간까지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107K 라인을 찍었을 때 숏 포지션을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불장이 시작이 되어서 107K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한번 나오고 뚫으면서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확실한 자리가 아닌 이상 굳이 지금 포지션을 급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